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만든 더불어시민당, 또 하나는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열린민주당,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이름을 따왔죠. 제가 이 더불어시민당의 이 막장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서는 비판하는 칼럼을 보내드린 적이 있고, 이 열린민주당의 막가파 이 공천도 참 가관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최광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두 명 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인사들입니다. 우선 김의겸이 국민조롱 사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의겸은 26억짜리 흑석동 이 재개발 빌딩을 샀는데 10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받은 타격이 상당히 컸었죠. 왜냐? 대통령의 등잔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 지점장으로 있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용도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상당히 이제 부풀려서 특혜 배출을 받은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을 물러난 겁니다. 그는 전라북도 군산, 자신의 고향이죠. 그 지역구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논란을 의식을 해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 일단은 비례대표 투표 대상이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당원 1000명에게 1인당 3명씩 추천을 해라라고 해서 추천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을 받은 순서 이런 것을 따져서 후보로 일단 20명을 정했습니다. 남자 11명, 여자 9명. 20명, 남자 11명 안에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투표로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의 온라인 투표로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 김의겸의 어떤 지명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바로 밑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라는 점, 이런 저런 것들로 따질 때, 이 열린민주당의 이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친문, 문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김의겸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열린민주당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6%가 넘는 정당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6명 내지 7명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문 세력이 주도가 되고 있는 이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이 사람들이 온라인 투표로 김의겸을 밀어주면 김의겸은 당선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문제가 아닙니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구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는 일단 20명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순위투표를 통해서 이 앞순서에 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거는 대표적인 국민 조롱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가 됩니까? 똑같은 헌법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그렇게 흑석동의 재개발 투자가 당당한 것이었다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차라리 군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비례대표는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열성적인 권리당원들, 친문들의 심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들면 사실상 국민의 심판, 직접적인 심판 없이 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됩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시세 차익이 8억 8천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자, 거기서 이제 양도소득세 빼고, 부동산 중개료 빼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빼고 4억 여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밝혔었습니다. 4억 여만 원. 4억 원 기부하고 이쪽으로 열린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값이 4억 원입니까? 4억 원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당당하다. 나의 투자는 당당한 투자고 노후에 노모를 모시고 내가 살기 위한 투자다라고 했다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시세 차익을 왜 기부합니까? 이것도 당당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값을 4억 원으로 낮춰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아들에게 본인이 이 최강욱 비서관이 일했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죠. 자,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최강욱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사람도 버젓이 20명 안에 집어넣습니다. 최강욱도 자신이 촛불, 그 다음에 조국 수호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문 세력들이 당선 안정권 안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도 마구잡이로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 의원이 돼야 된다고 추천한 이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이 마인드, 도덕적인 의식은 도대체 어떤 수준입니까? 유권자들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압니까? 자, 또 있습니다. 20명 안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민변 출신이죠. 완전히 법무부 내에서 조국 수호대로 활동을 했던 인물.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개혁의 칼을 휘두르고 나섰을 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조국의 호위무사죠. 이런 사람도 버젓이 20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이 친문 세력들이 조국을 위하여 국회에 들어가서 조국 사태에 조국 수호를 위하고 또 무슨 공수처라든가 또는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것을 위한 투사로 싸워달라라는 의미로 당선권 앞순위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과연 정말이지 이 막장으로 가는 이 좌파 정당 세력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가를 이번에 지켜보려고 합니다. 순위 결정 투표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익히 실망했고, 익히 공포스럽고, 익히 정말 처절하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 도덕의식이지만 이번에 또 한번 어디까지 그 도덕의식이 나뒹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